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볼린저 밴드를 이용해서 매수, 매도 타이밍을 잡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HTS 좌측 상단에 코드 검색하는 곳에 숫자로 0600이라고 입력해 주셔도 되겠고요. 아니면 차트 상단 가운데 부분에 차트라고 적혀 있는 게 있는데 이 차트를 클릭하시고 첫 번째 키움 종합 차트를 클릭해서 여셔도 되겠습니다. 저는 현대차라는 종목을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차 일봉 차트에서 바탕화면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시고 가운데 부분 지표 추가라는 것을 클릭해서 열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창이 하나 뜨게 되는데 찾기 부분에 영어로 B5라고 입력하시면 바로 볼린저 밴드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적용 버튼을 눌러서 열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볼린저 밴드 선이 나타나는데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이 선의 색깔과 굵기를 한번 조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HTS 좌측 상단에 보시면 제가 빨간색 네모칸 쳐드렸는데 이동평균선값 우측으로 볼린저 밴드 중심선 20의 2 상한선 하한선이라고 나타난 게 있는데 이 볼린저 밴드 글씨를 클릭해서 여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표 설정 창이 뜨게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설정 값은 20의 2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선 굵기를 설정해 주고 난 다음에 자세하게 설명드릴 거고요. 세 번째 칸에 보시면 라인 설정이라고 있는데 이 부분을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라인 설정 좌측 화면에 보시면 볼린저 밴드의 중심선, 상한선, 하한선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요. 이 중에서 맨 위에 있는 볼린저 밴드 중심선은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두 번째 지표 조건 설정값 가셔서 20의 2라고 나와 있는 20이 의미하는 게 21선을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라인 설정에 나와 있는 볼린저 밴드 중심값 21선과 중첩이 되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볼린저 밴드의 중심값 체크되어 있는 것은 클릭해서 체크된 것을 해지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체크된 것을 클릭해서 없애 주시면 되겠고요. 상한선과 하한선만 나타나게끔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서는 상한선을 클릭한 다음에 너비를 잘 보이게끔 3으로 해줄 거고요. 하한선 같은 경우에도 하한선 네모박스 클릭하시고 색상은 빨간색, 너비도 잘 보이게끔 3으로 해주겠습니다. 자, 다음에 확인 버튼 눌러주시고요. 자, 그러면 볼린저 밴드의 상한선과 하한선은 빨간색 값으로 표시가 됐고 그 중간에 노란색 선이 보이는데 그게 바로 21선입니다. 이렇게 해서 잘 보이게끔 표시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볼린저 밴드의 상한선과 하한선 21선을 중심으로 설명드릴 거기 때문에 나머지 이동평균선은 지저분하니까 지우고 나서 마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HTS 좌측 상단에 이동평균선 값 나와 있는데 이거를 더블 클릭해 주시고요. 세 번째 값 라인 설정 클릭하시고 21선만 빼고 앞에 체크되어 있는 체크박스에 체크된 것을 다 지워주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21선만 체크해 놓고 나머지는 다 지웠습니다.
다음에 확인 버튼 눌러 주겠습니다. 자, 그러면 21선만 남고 전부 다 지워졌고요. 여기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볼린저 밴드라는 것은 제가 잠깐 설명창을 좀 띄워드리자면 잘 안 보일 수도 있기 때문에 좀 키워서 보겠습니다. 볼린저 밴드는 주가나 지수의 움직임이 큰 시기에는 볼린저 밴드의 폭이 넓어지고 움직임이 작은 시기에는 볼린저 밴드의 폭이 좁아지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볼린저 밴드의 선이 넓어지지 않는 시기에는 일반적인 등락률을 보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만약에 상승 추세에서 볼린저 밴드의 선이 넓어진다라고 하면 급등의 조짐이 나오겠구나라고 예상을 해볼 수가 있는 거고, 하락 추세에서 볼린저 밴드의 선이 넓어진다면 일반적인 하락이 아니라 급락이 나올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유추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볼린저 밴드로 매수 매도 타이밍 잡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 텐데요. 아까 전에 띄워드린 볼린저 밴드 설정값 창을 띄워놓고 나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HTS 좌측 상단에 보시면 20 상한선 하한선 써 있는데, 이것을 클릭해서 상한선 하한선 클릭해서 열어주시고요. 그러면 아까 전에 지표 설정값이 창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림을 그리고 설명을 좀 만들어 봤는데, 이것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림을 띄워드린 것을 한번 보시자면 정규 분포 곡선이라고 해서 제가 하나하나 다 그림을 그렸습니다. 자, 보시자면 그림 밑에 보면 우선 제가 이제 지표 설정값 20의 2가 의미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적어 놨는데, 20이 의미하는 것은 20일 이동평균선을 의미하는 거고요. 2가 의미하는 것은 위 그림에서 보시는 정규 분포 곡선에 1.96, 빨간색 글자 1.96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수치를 반올림하면 2가 됩니다. 그 2가 바로 설정값에 나와 있는 2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다른 말로는 표준 편차값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윗부분 그림 보시자면 빨간색 선으로 해서 볼린저 밴드의 상단선, 하단선이라고 적어놨는데, 이 빨간색 값이 볼린저 밴드의 상단선, 하단선이 되는 거고요. 제가 아까 전에 볼린저 밴드 값 선 색깔을 빨간색으로 해주고 굵기도 3으로 해준 게, 제가 이제 그림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일부러 빨간색 값으로 이렇게 좀 상하단 선을 빨간색 선으로 표현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림을 좀 그려봤고, 그리고 이제 정규 분포 곡선에 가로로 길게 노란색 선이 있는데, 이게 바로 21선이 되는 거고요. 바탕 화면에 보시면 이제 21선 중심선 노란색 선으로 보이실 텐데, 이게 바로 볼린저 밴드의 중심선이 되는 거고, 기준선 0이 되는 겁니다. 제가 밑에 이제 설명도 다 적어 놨습니다. 한번 읽어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 텐데, 기준선 0 기준으로, 즉 21선을 기준으로 해서 2배의 표준 편차로 위아래로 표준 편차 2배라는 뜻이 되는 거고, 이 면적을 적분으로 구하면 확률 값으로 0.954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0.954를 퍼센테이지로 고치면 95.4%가 됩니다. 그래서 그림에 보시면 정규 분포 곡선이라고 해서 빨간색 선 사이로
95.4%라고 적혀 있는데 이게 바로 신뢰 구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알기 쉽게 설명드리자면 만약에 100개의 봉 차트가 있다라고 가정했을 때 볼린저 밴드 상단선과 하단선 사이에 95.4개의 봉 차트가 들어간다라는 거고요. 저희는 이것을 토대로 매수 매도 타이밍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차 일봉 차트를 보고 마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자면 현대차 차트 우측 부분을 보시자면 자, 볼린저 밴드의 하단선을 일봉 차트가 이탈하는 구간이 나옵니다. 제가 네모 박스 쳐드렸는데 이렇게 봉 차트가 볼린저 밴드의 하단선을 이탈했을 때 95.4%의 신뢰 구간으로 회귀하려는 성질이 작용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탈했을 때 다시 선 안으로 봉 차트가 들어가면서 반등해주는 구간, 상승해주는 구간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자, 차트에서 보시다시피 선을 이탈하고 나서 급등하는 모습이 나오게 되죠. 이런 식으로 매수 매도 타이밍을 잡아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매수 타이밍은 봉 차트가 볼린저 밴드 하단선을 이탈하고 나서 처음으로 양봉이 발생했을 때 이때를 매수 타이밍으로 잡아라 라고 말씀을 드려보겠고요. 다음으로서는 매도 타이밍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 왼쪽 부분에 보시면 제가 네모 박스 쳐드렸는데 봉 차트가 볼린저 밴드의 상단선을 상향 돌파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95.4%의 신뢰 구간으로 회귀하려는 성질이 작용하기 때문에 이렇게 상향으로 이탈하고 나서 다시 봉 차트가 볼린저 밴드 선 안으로 들어오면서 급락하는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매도 타이밍을 잡으실 때에는 봉 차트가 상향선을 상향 돌파했을 때 그리고 처음으로 음봉이 발생했을 때를 매도 타이밍으로 잡아라 이렇게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자, 좌측으로 가서 좀 더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좌측으로 좀 당겨 봤는데요. 제가 추가적으로 예시를 드려 보겠습니다. 자, 이 가운데 부분 보시자면 제가 네모 박스 쳐드렸습니다. 노랗게 네모 박스 쳐드렸는데 긴 장대 음봉이 발생하면서 볼린저 밴드 하단선을 이탈하게 됩니다. 그리고 옆에 조그맣게 보시자면 양봉이 하나 발생했는데 제가 자세하게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자세하게 보시자면 좀 키워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잘 안 보일 수도 있기 때문에 자, 제가 동그라미 쳐드린 부분, 요 부분 이탈하고 나서 처음으로 양봉 발생했을 때 이때 매수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쭉 급등하는 구간이 나오죠. 이렇게 처음으로 양봉 발생하고 그 뒤로 쭉 이제 급등하는 구간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리고 반대로 옆으로 조금 더 가서 자, 제가 동그라미 쳐드린 이 부분 일봉이 볼린저 밴드 상단선을 위로 돌파하고 나서 처음으로 음봉이 발생했을 때 매수하게 되면 그 뒤로 쭉 급락하는 모습이 나오죠. 이런 식으로 볼린저 밴드의 상단선과 하단선을 이탈했을 때 매수는 첫 양봉 발생 시에 매수하셔라. 매도는 첫 음봉 시에 매도하셔라.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볼린저 밴드로
매수 매도 타이밍 잡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이제 그림까지 만들어 가면서 정규 분포 곡선에 대해서 어려운 단어와 수치까지 말씀드려가면서 설명을 드리다 보니까 이해가 잘 안 되실 수도 있는데, 이해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은 다시 한번 동영상을 시청하시면서 이 그림을 보시면서 다시 한번 동영상을 시청하시면 이해가 좀 더 잘 되실 거고요. 방송 보시고 나서 유익하신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하기 버튼 누르시고 댓글에 동영상 유익하게 잘 봤다라고 댓글 남겨주시면 이런 유익한 영상들을 더 많이, 더 빠르게 올릴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